신규 공무원 연차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출산, 양육 관련 휴가는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캠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쉽지만 강력한 활용 방안이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챗GPT에게 사전 지식으로 파일을 제공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챗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임이나 인사팀 직원으로서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별로 업무 매뉴얼을 뒤적거리는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FAQ 섹션을 더욱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RAG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RAG는 AI가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법입니다. 외부의 최신 정보를 활용하고 거기에 AI의 뛰어난 추론 능력을 더해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챗GPT에서는 이런 웹의 개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GPT가 직접 웹을 검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링크를 우리가 직접 제공해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맞춤형 챗봇인 GPTS에 미리 준비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맞춤형 챗봇인 GP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활용할 자료와 지침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챗GPT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이드바를 열고 왼쪽에 보이는 이 GPT 탐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GPTS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직접 GPTS를 만들 거예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GPTS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기 탭에서 챗GPT와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목표가 불분명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럼 구성 탭에서 직접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방법을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PTS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제 이름과 설명을 바탕으로 AI가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지침 영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지침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엔 이 GPTS가 무엇을 보고 대답할지 파일을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래 지식 영역에 오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시켜줄 파일을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클릭해 보겠습니다. GPT 보기 해서 내가 만든 GPT와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연차별 급여 알려주세요. 네,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32페이지, 34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직접 열어보니 32페이지에 나의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는 섹션이 있고요. 신규 공무원의 보수 안내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35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5년 후 받게 되는 보수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별로 5에서 15년 후 보수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승진은 어떻게 해요? 네, 승진과 관련된 답변이 나왔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승진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2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조금 밀려서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식 기반으로 작동하는 맞춤형 챗봇인 GPTS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GPTS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목표와 답변 양식으로 구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로서
지식에 있는 해당 파일을 읽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합니다 라고 해두고 이 아래에다가 답변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몇 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왔는지 마지막에 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출처 표기를 요청을 한 셈인데요. GPT에게 답변의 출처를 표기하도록 요청하면 외부 소스의 활용을 명확히 하고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지침에는 출처 표기 요청과 함께 답변 예시에서도 출처를 한 번 더 표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GPT가 더 안정적으로 출처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독성 있게 구조화하여 출력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 GPT에게 구조화된 답변을 요청하면 더 풍부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게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정보가 없을 때 GPT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명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GPTS가 잘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기반의 GPTS를 사용 시 유념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GPTS에는 512메가 크기의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용량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파일 용량이 커지고 개수가 많아질수록 GPT의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파일을 한두 개로 제한하고 전체 문서의 길이는 100페이지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GPTS를 더 잘 활용하고 싶다면 럼베어, 버프레스, 벨루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보세요. 이들을 활용하면 GPTS를 내 웹사이트, 슬랙, 팀즈 같은 서비스에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답하는 GPTS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주제로 한정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꽤 쓸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GPTS를 공개해 둘 테니 여러분 주변의 공무원분들께 한번 써보라고 추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챗GPT의 전도사가 되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